코땡땡 장례식에서 너 딱 걸렸어. 그런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늘 그랬던 것처럼 생각의 넛지로 던져봅니다. 여러분 너튜브에서 딴지 거는 거를 대비해서 댓글 작성하실 때 항상 중요 단어는 창의적으로 사용하기 기억하시죠?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게 있나요? 상황 설명은 댓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과 주사에 대해서 반대 집회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유럽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CBDC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CBDC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셔서 그런지 이 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이나 반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CBDC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락다운 등의 문제는 일부러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 아닌가 문득문득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착한 전문가들이 지적하시기는 단 한 번에 엄청 티가 나게 짠하고 CBDC로 완전 개편 그런 식으로는 시작을 안 할 거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CBDC 외에 기타 다른 화폐도 동시에 사용하도록 허락해 줄 거라고 전망합니다. 저들이 매번 쓰는 수법 중에 하나처럼 다른 쪽 이슈들로 다들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쓱 하고 뒤에서 작당 모의를 하는 식으로 점차 그 영향력을 늘려갈 것입니다. 항상 공짜 혹은 거부하기 힘든 미끼를 던지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퍼뜨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은행이나 화폐를 사용하면 세금이나 기타 환율 등에서도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CBDC를 사용해서 대출을 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많이 준다는 식으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 한 해로 반드시 금을 사더라고 실물금을 사야 한다고 신신당부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증권 등이나 종이로 된 증서 형태를 받는 금 관련 문서는 실제로 창고에 금이 그만큼 수량이 없는데도 수십 혹은 수만 배 이상 부풀려서 판매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금 보유 수량과 판매된 페이퍼 금에 대한 수치 차이가 엄청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금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 물건을 샀을 때처럼 부가가치세나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2019년부터 세금에 대한 넥서스 기준을 변경하면서 금에 대해서도 세일즈 텍스를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거의 1온스 이상에 해당하는 금을 페이퍼 형태의 금, 즉 실물금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그 증서만 종이로 받는 식으로 구매하면 세일즈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페이퍼 골드는 버블이 있어 나중에 구매한 사람에게 큰 피해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바젤3가 시작되면 이런 페이퍼 금이나 페이퍼 실버로 장난질 못할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바젤3로 인해 이젠 거의 근본이처럼 실제 금의 위상을 저쪽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이겼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존 시중은행들한테는 갑자기 높은 기준을 맞추라 요구하고 자기 편은 봐주는 그런 상황만 야기하고 원래 하던 대로 페이퍼 골드나 페이퍼 실버 장사를 부풀려 먹기는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CBDC를 실행하는데 걸리적 거리는 기존 시중은행들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 CBDC로 가는 길을 더 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에는 커트라인이 40점 넘으면 과락을 면하고 합격이라고 같이 눈 감아주고 형리마오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커트라인을 90으로 올려버린 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일부 큰 은행들한테는 너네는 예외라고 빼주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들이 CBDC를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든 거부하기 힘든 미끼를 담아서 CBDC를 사용하도록 제안할 거라는 게 착한 전문가들이 내린 분석입니다. 다시 락다운이나 코땡땡 주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분명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집합과 합집합이 있는 것처럼 저쪽 사람들이 락다운도 모두 해제하고 고땡땡 주사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완전히 승리한 걸까요? 만약 그 사이에 야금야금 CBDC를 좋기만 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을 강력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저들의 속내를 보이지 않겠지요. 마냥 퍼주기만 하고 약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낮은 이자로 도와주려는 것 같이 순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홍보할 것입니다. 지금 맞추려고 애쓰던 그 코땡땡 주사도 지금 잠시 소강기를 가져도 저들에게는 다른 큰 무기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BDC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 되돌릴 수 없는 계약 관계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주사는 마음 놓고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시킨 대로 안 하면 돈줄을 끊어버리거나 엄청난 금융적 불이익을 주는데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했을 때 수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거나 혹은 은행 통장 개설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소신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럽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이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목소리들이 이미 우리가 힘들게 당하고 우리가 이미 지겹도록 통제를 강요받은 부분 이외에도 이제 곧 다가올 그들의 배후 작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각심과 거부의 목소리를 내야 할 텐데 주위에서 CBDC의 실체를 알고 그 심각성만큼 저항하려는 분위기를 찾기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도둑을 맞겠다고 집의 뒷문은 활짝 열어두고 창문만 열심히 닫고 있는 상황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저쪽 사람들 중에 로스차일드가 이런 말을 참 얄밉게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내가 금융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누가 법을 어떻게 만들던지 나는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게 된다. 그만큼 CBDC나 새로운 은행 체계로 변화될 때 제대로 급소를 겨냥해서 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힘껏 자유를 외치고
이미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도 더 큰 뒤통수를 맞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땡땡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결국 은행 시스템과 CBDC에 대해 또다시 그 위험성을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